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장환입니다. 요즘 충전소나 단톡방에 보면 대의원들이 대의원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노원지부에서 발행된 대의원 보고서고, 하나는 성파지부에서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파지부의 대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파의 신만재 정은교 황대일 대의원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충전소 불법 의혹 민형사 책임 묻는다. 그래서 복지법인의 과도한 임대보증금 지급, 임대차 보증금의 채권 해소 불확실성, 배임 의혹이 있는 비상식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법인이 대선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복지충전소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어서 이에 성파지부 조합원님께 복지충전소에 관련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찬성했다. 법적 책임을 묻자에 찬성했다고 신만재 정은교 황대일 대의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 객관적인 입장으로 좀 한번 좀 찾아보면, 이야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됐으니 임대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대의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파대의원 신만재 정은교 황대일 대의원은 경매 절차가 중단된 것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경매가 중단됐다, 임대보증금은 안전하다라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공세를 일부 대의원들이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 들어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매가 취하가 됩니다. 경매가 취하가 됐다는 이야기는 집주인 채무자, 그리고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관계가 해결이 돼서 경매 절차를 중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경매가 진행이 됐다가 경매가 철회된 것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전한 것인데 왜 경매 절차가 중단됐는데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경매가 들어갔다가 경매가 취하되면 잘 된 건가요? 못 된 건가요? 이 부분만 따져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는 과정은 보증금이 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지만, 경매가 취하됐다는 이야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왜 경매가 취하됐는데 보증금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손해볼지도 모를 197억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 중단의 대가로, 여기서도 보면 경매 절차 중단의 대가로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충전소를 빌려준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 빚을 갚으면 오히려 임대인 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의 빚이 줄어들었는데 왜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대일 대의원과 전화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 전단지 문제로. 그런데 황대일 대의원은 딱 부러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봤느냐고 물어봤더니 황대일 대의원은 보고서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6,600만 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는 보셨을 때 시점에서 왜 가만히 계셨느냐 그랬더니 전화를 황급히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단지가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노원지부 대의원들이 발행한 대의원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잘못한 자들에게 고발 권한까지 위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발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데 잘못한 자들에게 고발까지 위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밑에다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7억 2천만 원, 강남충전소에 7억 2천만 원의 어떤 조합 측에 손해가 있었든가 어쨌든 조합 측의 자금이 어쨌든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억 2천만 원 상일충전소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억 2천만 원 상일충전소는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상일충전소 영업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GS칼텍스로 넘겨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7억 2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에 약 7억 2천만 원 합쳐서 9억 4천만 원의 조합돈을 빼앗긴 자들에게 또 맡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 태이모 씨는 강남충전소 문제로 7억 원의 조합 통장을 압류당했고 상일충전소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금을 GS에게 빼앗긴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에게 맡길 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 충당금은 경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전 2013년도 9월에 전 이사장, 2013년도 꼴이면 국철이 전 이사장의 직무 시기거든요. 3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이 있나 없나를 약 6,600만 원을 들여서 조사하였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까지 발표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떠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철이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 시절입니다. 17대 재임기간 시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합쳐서 약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제 와서 경매가 들어가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3일 회계법인으로 6,600만 원 들어갔고 2014년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작해서 3천만 원의 보고서 비용이 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때 3일 회계법인의 보고서나 아니면 2014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진상조사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현재 복지법인 부대표입니다. 강윤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내놓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복지법인 부대표로 앉아 있으니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나 행위를 위임할 수 없다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강윤석 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법인 부대표죠.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고발할지 또 어떻게 고발할지도 모르는데 조사권을, 고발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전단지들을 대의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둘 다 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고발에 대한 주체 또 고발 당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듯 싶습니다. 한쪽은 6,6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9,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고서 두 부를 만들고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또다시 맡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고, 한쪽 사람들은 충전소 불법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인 황대일 대의원에게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고소고발에 대한 충전소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보셨다 그래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맡겨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옳은지 어떤 주장이 그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9,6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복지법인의 핵심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고발을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고, 한쪽에서는 조합비를 9,600만 원을 탕진하고 6, 7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이야기 없던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맡겨줘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상당한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경매 정책가 중단됐으면 임대보증금이 안전하다는 이 문구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 경매가 중단되면 임대보증금은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보다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또 한 가지, 경매 절차 중단의 대가로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면 오히려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밑줄까지 쳤는데, 경매 절차 중단의 대가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채무, 빚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이 줄어들면 보증금을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한글을 알고 쓰신 건지 아니면 한글을 모르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정도의 글귀도 이해를 못하다라고 이렇게 밑줄까지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팩트 부분들은 그 부분들입니다. 경매 절차의 중단의 대가로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임대인의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난 거느냐 하면 빚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가 빚이 1,000만 원 있다가 빚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재산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매 절차의 대가로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말장난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장난이에요.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는 집주인, 충전소 주인이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고,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임대인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회수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빚이 1억 원이 있던 게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빚 받을 확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밑줄까지 해놨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경매 절차 중단의 대가로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 겁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고, 빚이 있던 사람이 빚을 갚는 행위는 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면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대의원 보고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판단은 조합원님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리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빚을 갚으면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경매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는 빚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빚이 줄어들었는데 왜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대의원들이 천군백군 나뉘어서 싸우는 부분들은 싸우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복지법인과 충전소 소유주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군백군 싸운다고 그래서 없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천군백군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그래서 집주인 재산이 확 늘어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충전소 소유주인 강땡땡 씨는 복지법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전액 다 상환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법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의원들 90명이 89명이 고발을 하는 데는 양쪽 진영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쪽은, 여기서 한쪽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노원 쪽에 있는 대의원들은 노원 쪽에 있는 대의원 누군지 볼까요? 노원 쪽에 있는 김기현 대의원, 문행균 대의원, 박성환 대의원, 박준순 대의원, 신종철 대의원, 최기호 대의원은 고발을 하는 건 찬성을 한다. 다만 복지법인 부대표 강윤석을 포함한 사람 모든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 듯 싶고, 그 다음에 성파의 신만재, 정은교, 황대일 대의원은 그런 거 안 돼. 사람을 좀 가려서 네 편 내 편 가려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더 옳은 내용인지는 조합원님들의 판단입니다. 한쪽은 성역 없는 조사를 하자. 한쪽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보다는 네 편 내 편 좀 가려서 조사를 하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원입니다. 감사합니다.